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주식이 20포인트인가요? 어저께 좀 나름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날에 그 하락폭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했는데요. 오늘까지 한편 얼추 이 정도 하면 지난 일단 월요일 날에 정도는 일단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어제만큼 수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징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잠시 후에 좀 얘기 나누겠고요. 오늘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2시간 동안 있었던 것 상황 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번 확인 좀 일단 뭐 환율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 뭐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초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이와 만도, 뭐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만도는 신고가, 뭐 한원 시스템,
성우 하이텍의 반등이나 한일 이화의 반등도 역시 낙폭과 대주들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 이게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반등을 주고 있고 낙폭과 대 반등이죠.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강한 쪽에 대한 섹터를 좀 보게 되면 그 흐름 중에서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지금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거래소의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강세에 대한 모습이 오늘 아침 보니까 그 P가 세대인데 PNE. 네, PNE 솔루션이 오늘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ENM이라든가 아니면 뭐 SN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회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YG 엔터도 낙폭과되었죠. 그건 어떻게 됐니? 어떤 거? 내가 말하던 주식, 내가 말하고도 까먹어. 이노션? 아니야. 윤우님. 윤우님? FNC 엔터? 어떻게 됐어? FNC 엔터 좋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반등 주네요. 오늘도 여기 빠졌네, 것들이? 반등. 내가 관심을 좀 안 줬더니. 사랑을 좀 많이 주시죠. 애정과 사랑을 많이 주시죠. 애정과 사랑? 네. 이거는 근데 형돈이 형이 쉬잖아. 그때 빠졌나? 그러니까요. 멤버들 중에 빨리 좀 애들 해야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광수 이런 애가 좀 빨리 계약이 언제 만료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걔 그만두면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거는 본인 사정이니 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 누구랑 같이 일하는지 우리가 알긴 알겠는데요. 여하튼 시장 상황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이 되겠는데요. 혹시 그것 좀 준비돼요? 그 유로 달러 환율 차트. 왜냐면 지금 보면 한때는 이제 유로 1달러에 달러 1.6까지 갔던 거고요. 지난번에 올 봄에 1대1 간다가 하다가 다시 1.2 요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1대 1.06 정도로 제가 오늘 끝난 거로 봤거든요. 1.07. 네, 맞네요. 지금 현재 1대 키우는 화면 보면 1대 1.0673 나오거든요. 화면 좀 잠깐만요. 네, 이건데요. 좀 더 길게 잡을까요? 좀 길게 좀 봐주세요. 맞죠? 이게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저게 언제요? 그 밑에가 1대1 그 안에 내려갔을 때. 1대1 거의 근처 갔을 때가 3월달. 그러니까 봄 맞죠? 이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겁니다. 그리고 요 FOMC 미팅 결과가 나오자, 그 회의록이 이번에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된 거 아마 뉴스 보시면 계실 텐데요. 가장 핫 이슈는 미국이나 금융가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이슈는 이제 저 IS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지금 뜨거운 거는 역시 금융 쪽에 보면 저거거든요. 달러랑 유로. 이거 페너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페너티라는 게 1대1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유로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저게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대차는 전 어제 혹시 참 딴 얘기지만 딱한 종목 어저께 녹음을 했잖아요. 보면 제가 이승훈 교수의 한 수를 듣고 제가 정말 감흡했거든요. 감동받아서 집에 가면서 눈물 흘렸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 100%는 아니겠지 설마? 이따 얘기하자고. 100%가 일 수가 없죠. 그 종목이. 재벌인데. 신규 상장주인데. 재벌이고. 그건 이따 잠시 얘기하겠고요. 여하튼, 1대1, 하여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네시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달러 환율 효과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애매한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일본이 다시 리세션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아시죠?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일본이 리세션이란 건 성장률이 2번 연속 마이너스 가는 걸 리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후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서 일본이 지금 머리 아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달러 강할 때 엔화가 어떤 움직임이 받을지 또 말이 많아요 지금요. 하여튼 어찌되었건 간에 원달러의 상승이 오늘 화두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화두인데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종목별로 보면 오늘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모르겠어요. 기아차도 강보합이고요. 글로비스가 오늘 아침부터 세던데 아까 말씀하셨죠? 현대 위아 세고요. 한일 위아 세고 그리고 서현은 이런 거 어떻게 됐냐? 서현도 오늘 뭐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일 이화가 세고. 그렇죠. 성우 하이텍 모처럼 보는 성우 하이텍. 다시 한번 환율 플레이가 일단은 뭐 그 기관들에 의한 환율 플레이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한 게 뭐 하나 있던데? 오늘 신규 상장.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듣고 까먹었는데 오늘 그 주식이 뭐 가격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싸다는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 보이고요.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어저께도 하더니 내가 입을 닥치라! 그 입 닥치라! 그랬던. 네오 오토. 신규 상장주.
오늘 뭐 지금 8% 몇 프로 빠지고 있나요? 지금 8% 빠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라 요즘에 그러니까 케어젠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이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쪽은 이쪽에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아니면 자본 조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 그 입 닫으라 했던 현대엘리 이것도 6% 올라가는데 이거 뭐 현대 상성 이런 것들 뭐 정모랑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인데 아직도 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뚜껑이 다 완전히 좀 깨끗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 뭐 좀 올라가는 것들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뭐 이슈 나머지 이슈들은요 우리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고요.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셨으니까 이분과 함께 얘기 좀 나누고 다음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입니다. 오늘의 수요일 날 주인공은 수요일 날 목요일 분이 이제 체인지되어 있잖아요. 네, 체인지.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세요. 자, 강의를 맡고 계시죠. 청주대에서 주식 관련 강의를 맡고 계시는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를 다음 내년부터 또 다른 대학교 다는 이용이 강의? 강남대? 강남대. 강남대. 네. 강남대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당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년 봄부터. 내년 1월부터. 1월부터. 네. 학교 이름부터가 일단은 강남권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근데 분당에 있어요. 네. 분당도 강남이지 이 사람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발이요, 발? 네. 나 발에 관심 많은데. 발? 대부분의 손발에 발. 네. 맞죠? 손발, 발. 손에 발에 우정맥부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이 좀 편해야지 하루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이 편해야 되는 신발에 대한 얘기를 좀 진짜요? 나 20년 전에 신발 관련 산업 얘기하고 나서 처음 듣는데. 20년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20년에 국제상사나 화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성이라는 게 상장 폐지됐잖아요. 화성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나이키에 했던 화성 뭐가 있었는데 나이키에서 100% 인수하면서 화성 산업인가 그걸 인수하면서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공개 매수하면서 없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또 제2의 전성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을 만큼. 진짜요? 네. 등산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연 매출이 또 부산에서 원래는 비용이 비싸갖고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요즘에는 다시 리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신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발 산업이 작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206조. 206조 시장이에요. 신발이. 작지는 않은 거죠.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브랜드만 딱 나왔는데 이 브랜드를 또 하나로 모아놨죠. 그래갖고 SPA 쪽에서도 역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맞아요. 멀티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비시마트 이런 거. 그쪽에서도 역시 뭐 10년간 40배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BC마트가 찾아보니까 일본 기업이더라고요. 일본 거예요. ABC 카드도 있잖아. 신용카드, 제휴카드도 있어, 그죠? 찾아보니까 자본금의 100%가 또 일본 계열이더라고요. 난 몰랐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이제 제2의 르네상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신발도 굉장히 좀 빠르게 패션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구두가 또 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또 스니커즈 형식으로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신고 다니는. 요즘 운동화라 표현 안 하고 스니커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 지금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경찰 속보가 IS 추종하는 불법 체류 인도네시아를 검거했다는 얘기 나오고 코스피가 대한민국에서? 예.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IS를 잡았어? IS를 추종하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다. 그때 가죠. 살짝 뭐 흔들릴 수는 있죠,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요즘에는 패스트 패션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키릴에서 요즘에 또 여성분들 다리 쪽을 보게 되면 플랫슈즈라고 얘기하거든요. 굽이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패션 쪽으로 빠르게 패스트 패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200조가 넘는 시장이 201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년에 210조까지 늘어났고요. 2018년까지 매년 1%의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 성장이면 얼마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판매량을 정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ABC 마트라든가 혹은 일반 매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고요.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근데 그 시장은 6%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또 다르게 유통되는 부분의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시장의 30%가 넘는 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죠. 왜냐하면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그 신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독보적으로는 중국 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나이키, 나이키가 역시 뭐 좋아하는 매수 1위였고요. 바로 아디다스가 좀 많이 줄었다가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또 나이키를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잡아먹는 모습이었고요. 예전에는 뉴발이라고 하죠. 뉴발란스가 국내 시장에는 없었는데 뉴발란스가 새롭게 또 치고 올라오는 NB라고 써 있는 거. 그렇죠.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리복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신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줄어들었죠. 있는 집에 살았네. 아니 저희 때는 괜찮을 때 경제가 부모님도 잘 살고 경제가 좋았을 때 저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리복이라든가 퓨마라든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기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고 하면요, 그냥 일반 운동화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스포츠 운동화 같은 경우도 일반 대중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신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저항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5만 원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괜찮다 싶으면 다 2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쪽에서 패션과 운동화 좀 구분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운동화 쪽에 혹은 신발 쪽에 매출이 훨씬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파크랜드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장만으로는 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운동화나 혹은 기능성 구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 시장이 지금 파크랜드를 최고 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연간 이익률 해갖고 2013년 대비 어느 정도 성장을 했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트랙스타라든가 칸투칸 이런 신발들이 뭐 매출이 1조가 지금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신발은 제2의 르네상스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월평균 의료를 사는데 하루에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확인해 봤더니 1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5.9%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발이 요즘에 옷은 굉장히 좀 저렴해지는 부분을 쓴다라고 하면 발은 굉장히 여전히 비싼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SP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SPA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신발 산업을 뭐 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일본 기업 거기 어디죠? 유니클로에서도 신발 있죠. 유니클로에서도 올해 이제 신발을 출시를 할 만큼 무지에도 있고 신발. SPA 쪽으로 신발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을 어디에서 사느냐 이거를 좀 따져봤는데 1위가 멀티슈즈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만 가면 나이키 제품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멀티슈즈샵이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또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멀티슈즈샵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온라인 구매 쪽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 쪽에서 사는 게 더 많겠지만 오프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멀티슈즈샵에서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C 같은 경우도 10년 만에 뭐 40배 수준까지 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스모아 같은 경우 금가, 슈마커, 이랜드도 역시 신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ABC마트라든가 레스모아 제일 많이 뛰고 있고요. 그쪽의 매장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네. 신발 산업이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매장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발, 요즘에 부산이 전국에서 40% 정도의 신발 산업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다 4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수입해 오는 양은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수출이 되게 물량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패션이라든가 신발 해갖고 지난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산 신발 업체가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비싼 비용이 들다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능성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소재 산업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웨어러블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샤오미에서 있죠. 샤오미에서 199달러, 399달러로 지금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발이 편한 것보다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요즘에 척추가 많이 휘잖아요. 그게 거리를 교정시켜주는 차원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산업은 뭐 확 클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 신발 운동화 신발 이 교수님 얘기한 거. 저는 뭐 신발에 대한 쪽 일단은 성장성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에 대한 쪽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들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한 쪽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형태들인데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쪽들. 근데 신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의류 쪽들, 그다음에 신발 쪽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어떤 그 테마, 그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비 안 하는 거 알죠? 네네. 전 비싼 거 하나도 안 사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만 말씀드리면 아주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하니까 긴장들 하지 마세요. 네. 긴장들 하지 마세요. 네? 절 쫓아다니면 그냥 돈이 생길 때도 있고 그냥 뭐 보기로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나쁜 얘기는 안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얘기했는데 주가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 저는 딱 하나 제가 돈 주고 사는 게 있어요. 좀 비싸들어 사는 게 저는 신발은 사요. 제가 평발이라서 평생 고생해요. 발이 엄청 아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신발만은 제가 좋은 걸 신는데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번 연말 있죠, 연말에. 네. 어르신들 선물 사줄 분들 있죠. 제 말씀 쫙 들으세요. 제 말씀을. 비싼 거 어르신들 보면 어머님, 아버님 혹시 아버님 같은 걸어다니면 락포트 이런 거 사시죠. 그러면 20만 원, 뭐 30만 원 비싼 거 하잖아요. 네. 그게 좋겠죠. 네. 좋죠. 좋은데 그리고 기능성 많이들 사시는데요. 저는 요번에 이거를 제가 여름에 사갖고 지금도 오늘도 일주일에 3번 신고 다니는데요. 오늘 딱 그걸 보여드렸는데 딴 걸 신고 왔는데 저는 가성비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스케쳐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스케쳐스라고 있는데 그냥 애들 같은 운동화인데요. 스케쳐에서 우리 자기 베개 자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베개 써요? 베개가 많아서. 베개 같은데 보고 침대 같은데 여기 보면 메모리 폼 얘기 많이 하죠. 메모리 그렇죠? 폼도 있고. 메모리 폼이라는 거 들어봤죠? 예. 스케쳐스가 메모리 폼을 깔짝이 깔았어요. 그래서 스케쳐스 메모리 폼이라는 걸 쳐보세요. 제가 하면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할게요. 네, 찾아보시면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속가 꽝짱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스케쳐스 메모리 폼이 애들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쓰는 게 있어요. 그냥 보통 운동화 같은 게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아마 직구 같은 데서 하면 3만 원이면 살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4만 원 할 거거든요. 3만 원대, 5만 원대, 9만 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 사드리면 부모님들 짱입니다, 짱. 네네. 진짜 화면 좀 잡으세요. 우리 이승원 교수가. 이승원 교수를 잡아주세요. 저보다는 신발을 보여주세요. 스케쳐스 메모리 폼이라고 치시면
이거 정말 짱입니다, 짱. 네. 가격도 안 비싸고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고 이런 게 딱 그 저기 뭐야 저런데 그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면 한 절반에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저기 우리나라도 있겠죠. 롯데나 이런 데 있을 텐데 이런 거 이게 정말 짱입니다, 짱. 정말 신발을 하고 전 여태까지 한 40살 살았잖아요. 네. 최고로 만족한 신발이에요. 네, 진짜. 이거 어머니 사드래요. 네네. 진짜로. 자기도. 이거 내가 나 얘기를 해줬거든. 다들 만족해. 이번에 저는 벌써 선물로 등산복을. 아, 등산복도 좋은데 발이 편해야지. 맞습니다. 네, 스케쳐스 그 메모리 폼. 이건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되겠죠? 네. 제가 뭐 이거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기계도 학습을 합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빅데이터를 연결을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머신으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입니다. 러닝머신이 아니라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닝이 아니고 러닝. 그렇죠. 러닝. 구글 같은 경우 오픈 소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 오피스, MS에서도 역시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북에서도 했고 지금 애플 쪽에서 이 머신러닝 인구를 채용을 86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몸값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사람들이 어떤 직업인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직업이 새롭게 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알리바바, 그 다음에 요즘에 대기업 쪽에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시대를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것인가를 하나씩 설정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쪽으로 좀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릴까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랬었죠. 이거 해갖고 이거 하는 거. 그렇죠. 진짜 화면 나오네 지금요. 지금 이 범죄자를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구속을 하잖아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되고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모으는 수준으로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수많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똑같은 개념. 머신러닝이 더 멋있네. 그렇죠. 발음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딥러닝은 심층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이제 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빅데이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글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로서 확인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의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새로운 결론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그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빠른 길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류마다 이렇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러닝입니다. 러닝이라고 오타가 나왔는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말 빠른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독일 쪽에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만든 엘리베이터가 그런 게 없답니다. 오류가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어디까지 줄이 끌어당겼을 때 고장이 많이 난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학습을 해놓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만 딱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 잠시만요. 그거 어려우니까요. 전 맨날 이런 거 하면 영어로 설명드리거든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트랜센더스 영화 기억나요? 네. 조니 뎁 형님 나온 거? 봤죠. 그게 딱 머신러닝이거든요. 머신러닝의 최총합 맞죠? 그렇죠. 최고고. 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벌써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 안 듣고 스케쳐스 얘기를 하고 계셔.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쓰셨는데요.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운동화 타입인데요. 여기 보니까 운동화만 애들 거 활용한 나왔는데 직접 가보시면 찾아보시면 어르신들 찾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봤을 거예요. 그냥 회색빛 도는 그런 것도 있잖아. 무난한 거. 운동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제가 빨갛고 파란 거 권하진 않은 저도 그런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머신러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시죠. 네. 이게 머신러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쪽으로 요즘에 계속 향후 산업으로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최종 진화한 형태는 사실은 AI거든요. 네네. 인공지능이죠. 네. 근데 인공지능을 지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실현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MS에서 차세대 AI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머신러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머신러닝 쪽으로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구글 차에 머신러닝을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최대 시속이 어느 정도 계속 가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가야 되고 여기에선 돌발이 있다라는 걸 수많은 데이터를 접목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기계가 진짜 학습하는 것처럼 진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이 사실은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M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일정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을 적어놓으면 어느 때가 제일 바쁘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지갑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도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NH라든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카카오로 바뀌었죠. 이거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캡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게 되면 거기 설명이 자동적으로 붙는 그거 좋네. 그걸 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NHN 네이버죠.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일정 그 완성된 글자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요즘 NHN 그러니까 네이버나 혹은 다음 쪽에서 가장 먼저 접목이 됐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또 기계로서 자산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머신러닝 당장 뭐 실현될 만한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한다면 IoT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 기업이 있을까? 우리나라 딱 지금 살만한 관련된 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100%야?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 SDS도 역시 머신러닝 쪽으로 많이 진행을 좀 하죠. 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여기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스케쳐스. LS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수입된 이건 좀 모르고요. 어떤 분이 7만 원에서 9만 원 얘기 너무 비싸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앵커 툴에 갖고 스케쳐스 메모리 폼이라고 영어로 써드렸잖아요. 그걸 아마존에 갖다 붙이시면 제 화면 잡아주세요. 아직 이런 것까지 해드리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무나 이거 딱 보세요. 이 교수도 보고 자기도 봐봐요. 저게 애들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얼마 써 있어요. 34달러에서 100달러 써 있죠, 여기요. 여기요. 이런 거가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하잖아요. 그러면 20% 30% 훅 깎이는 거 이거. 그렇죠. 30% 40%인데 20% 산다 25%면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시킬 필요도 없어. 일주일에 오거든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배송비가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거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배송비 다 해봤자 4만 원도 안 될걸요? 4, 5만 원? 이거? 딱 이거? 이게 애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서 산 건 아니지만 이 아마존 사이트 아니면 다른 사이트 샀는데 뭐 다 다르겠죠 가격들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이게 좋다 해서 다 자기 때문에 그래. 머신러닝 너무 어려운 얘기를 나 괜히 운동회 얘기했다가. 머신러닝 너무 어려운 얘기를 잡고 왔나 봐요. 신발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돌 직구인데요. 이제 신발 얘기 그만하고 무슨 얘기 해볼까요?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3분기 실적 분석을 해봤더니 3분기, 4분기? 3분기. 3분기. 지금 보게 되면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에 대한 쪽도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쪽도 어쨌든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쪽이 모두 증가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줄었어요. 매출이 줄은 상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부진한데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억지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그 영업이익은 24%, 그다음에 순이익은 42%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전형적인 이제 불황형 흑자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환율 영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재재 가격이 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고,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매출액 영업이익 상위 증가 종목을 보게 되면 한국전력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 SK텔레콤, KTNG, CJ 내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들 이런 쪽들에 대한 쪽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코스닥 질적인 흐름에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이 더 양호하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얘기했으니까요. 4분기 걸 한번 볼까요? 4분기? 이거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그 매일경제신문 있죠? 매일경제신문이 FN 가이드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갖고 실적 전망치가 있는 것들 이제 3분기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어제에서 코스닥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웬만한 신문 보시면 코스닥 전 실적이 다 나왔죠, 맞죠? 3분기 오늘까지 다 나왔는데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제는 이제 3분기 끝났고 4분기도 이제 중간까지 왔잖아요.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 전망도 이렇게 밝진 않다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준금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그리고 일단은 IS 테러로 여행 쇼핑 업종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이제 지난주 정도까지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증감률입니다. 유틸리티 47% 마이너스, 금융 34.8%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 쇼핑 의류가 좀 좋아진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쇼핑 의류.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지금 어찌되었건 올해 말까지 해서 개별 소비세인가 인하 부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법인 상관없이 개인 택시들 있잖아요. 주위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있거든요. 제 친구 후배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택시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 살 때. 근데 지금 몇 년째 그 부가세 면제해 준 거 아세요? 몰라요. 부가세 면제해 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내년 연장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그렇고 또 했는데 그래갖고 연말이 되면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저 타고 다니는 개인 택시 분들도 4년 됐는데 바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왜냐면 개인 택시는 K5 같은 거나 이런 거가 개인 택시나 하는 거 한 1,400부 정도 안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140만 원이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5가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연말에 막 올려갖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자동차 좀 좋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너지 뭐 이런 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겠죠.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 보이고. 하여튼 지난해 하여튼 전년 동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29%도 뭐 이렇게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마이너스 한다는 것도 많다.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일경제 거를 4분기 실적을 제가 클릭해서 붙여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참고해서 시간 나실 때 뉴스를 찾아보시는 거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실적은 뭐 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업종이 좋아지냐 나쁘냐 정도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어떤 거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난 2달 전에만 하더라도 삼성증권에서 전량 매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후강통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삼성증권이 좀 의견을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삼성증권이 의견을 바꿨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을 이성유소 얘기하고 있는데 걔를 잡고 비중 확대에 대한 쪽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뭐 유망 업종은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환경 관련주로 봐라. 하나금융도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NH하고 뭐 유한탄 여전히 매수에 대한 쪽 유효하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런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형태에 대한 쪽으로 바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그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을 믿자라는 쪽을 얘기하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그 다만 위안화 특별인출권 편입 등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그렇죠. 그죠? 이번 말일날 결정된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중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중국 얘기를 보게 되면 신경제, 중국의 신경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의 새로운 기업들과 과거의 기업들 간의 성장성과 전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밸류체인 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상당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인터넷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플러스에 대한 정책인데, 모든 산업에다 인터넷을 접목을 시켜서 추가적인 부가가치에 대한 쪽을 창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구시대적 경제는 공급 과잉과 과도한 차입 투자, 물가 하락에 따른 충격이 이슈였지만 그 결과 아주 취약한 실적이 문제였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 알리바바 IPO의 주관사의 역할을 했는데, 게임이나 광고 기반 사업, 전자거래 상거 기반을 플랫폼 등 중국의 합리적이고 빠른 성장을 이끌 사업 모델이 상당히 많다.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은 한 세대에 한 번에 나올까 말까 하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수년 내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을 접목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한 쪽을 이끌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중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구 구조 사이클을 놓고 보게 되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두 자릿수 고성장을 누리던 데서 올해 목표치는 7%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창 타입, 뉴너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는 차트상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모습과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게 되면은 그 SG에서 이제 바라보는 얘기를 보게 되면 중국 경착륙 가능성 30%, 그 다음에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은 40%에 대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건 스탠리하고는 다르게 내수 성장이 훨씬 더 약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 부동산, 주식 버블에 대한 쪽이 여전히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46%.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제 재균형을 위해서도 이를 소비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려는 형태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이 침착이 직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도시화율, 그러니까 일본은 1980년대 이미 70%를 넘었지만 중국은 50%를 넘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을 도달하는데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얘기랑 조금 더 저도 좀 드리는데, 저희 방송의 특징이 다양한 의견 드리는 거잖아요. 뭐 방향성을 저희가 딱 집을 수는 없고 외부 사람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 잠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항상 경고했던 사람들이 2명 있어요. 마크 파버 또 아저씨랑 우리 루비니 교수 있잖아요. 루비니네. 루비니. 루비니. 닥터 둠 아시죠? 닥터 둠이 오늘 이런 얘기 있어요. Not so gloomy 나와요. Not so gloomy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라고 쓱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위험한데. 그래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아마 번역 기사도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번역 기사는 안 봤는데 이거예요. 지금 보면 세계 경제 리세션에 걱정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이 양반이 잠시 전에 얘기한 거는 약간 다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왜 의견을 바꾸셨습니까? 형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보니
중국의 경착륙이 안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낯소 그루미하다. 이렇게 한 거가 이제 하나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한국에 대해서 약간 경고의 목소리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를 한번 보여드려요. 블룸버그. 우리가 조그만 머니투데이도 아니고 네. 한국경제도 아니고 매일경제도 아니고 아시아 경제도 아니고 우리가 블룸버그에서 한마디 하면 약간 좀 이게 신경 쓰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이요. 여기 보면 제목은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용은 다 안 읽어봐도 돼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본 거 쭉 기억하고 있다가 구글이나 몇 마디만 쳐면 쫙 나와요. 네, 그렇잖아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요. 이거 오늘 어젯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리아 INC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한국 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한국 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얘기, 네. 한국이 서퍼는 뭐야? 고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레이팅 행오버. 레이팅이 좀 머리 아프다는 얘기예요. 행오버가 머리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애프터 104 빌리언. 이게 최근 10년에 가장 큰 많은 이게 보면 이 화면에 계속 잡으셔야 돼요. 이게 보면 1,040억 달러의 M&A를 그동안 해서 오래요. 최근에요. 네, 그래서 최근 10년에 올해 가장 많은 M&A 했어. 그럼 M&A 뭐 했냐 그러지만 다 뭐냐면 삼성이 던진 건 냅죽 받아먹은 애들이야. 네. 큰 거 보면 그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받아먹고 롯데가 받아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S&P나 이런 데서 피치에서 레이팅이 떨어졌네. 난 기억도 못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발행 금리가 있죠. 채권 발행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바로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냥 좋습니다 하고 받아먹은 기업들 있죠. 그런데 약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고의 목소리요. 네. 무슨 얘기? 말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 네. 치면 이런 얘기 하죠. 또 제 얼굴이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요. 네. 이성규 교수 얼굴이랑요. 근데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아침, 유니클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진짜 이거 유용한데? 블룸버그는 조금 신빙성 있는데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블룸버그도 뭐 언론사고요. 다양한 의견이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주식이 다 좋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야지 주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뭐 시청자분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만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엔터? 예. 엔터 좋지. 뭐 본인 애기 사진을 실었나? 네. 어쨌든 들을수록 이제 돈이 되는 음원 시장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 거대 시장이 열린 데 따른 멀티플 상승의 초입 구간에 지금 속해 있다. 네. EPS 상승이 뒤따라올 것이다. 네. 탑픽은 중국 내 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 대형 서비스 업체와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한 SM과 YG 엔터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결론은 SM하고 YG 엔터로 일단 뭐야? 이것도 나쁜 놈이네? 네, 지금 음원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석진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쭉 쓰고 있습니다. 지석진은 무시하네. 중국에 대해서 네.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네. 건망행동 다섯 가지 임무해갖고 했는데 네.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저작권법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쪽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의 저작권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규범화하겠다라는 네.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이제 이런 진행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하겠다라고 하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빅뱅의 앨범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QQ 뮤직에서 합산으로 보게 되면 383만 장에 대한 부분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음원 사용 인구를 감안할 때 작은 규모지만 음원에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만으로도 보기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요금제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이제 그런 요금제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음원 산업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문화 산업의 이제 집중적인 배중에 대한 쪽 이번에 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쪽에 여러 가지 중점 산업에서 이제 문화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걸 하고 있고요. 문화 산업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산업 대비해서 GDP에 대한 산업이 지금 보게 되면 한 4% 정도, 4% 후반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5년간 한 8%대까지 해서 한 8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리 왜 나와요, 저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짝퉁, 짝퉁이죠. KFG, 안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메켄. 알마니의 우리 신세계 인턴은 어떻게 했니 오늘? 버거킹 친구 킹버거. 신세계 인턴은 빠진다 젠장. 네. 버거킹 짝퉁 킹버거, 알마니 짝퉁 안마니, KFC 짝퉁 KFG, 그 다음에 이제 하이메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쪽인데, 짝퉁 시장에 대한 규모가. 우리 FD가 빵 터졌네. 네, 크다라는 거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아간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에 대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쪽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관련된 사이트들에 대한 거 폐지, 아예 이제 쫙 하는 거 이런 쪽이다. 그러니까 음악 시장이 그 중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쪽도 조만간에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음반 비중에 대한, 그러니까 20개 음악 시장에서 음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 왜? 워낙 불법 판매에 대한 쪽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동부증권이에요? 네, 동부증권에 대한 쪽인데요.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네, 쭉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뭐 광고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SM, 조인트 벤처 설립과 SM은 다르다, SM. 네. 그 다음에 또 YG엔터, 음원 시장에서 확인성, 빅뱅 재계약을 했죠. 주가는 개박살 나고 있구만. 네.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른 종목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동부증권의 한계지. 키움증권의 베스트 해널 형님들이 썼으면 반드시 지석진의 음원을 얘기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윤우님이 음원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FNC 엔터가 딱 탑픽에 들어가야 되잖아. 나는 탑픽을 바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이런 거 다 형님한테 배웠죠? 우리 이승원 형님한테. 그리고 이제 그 NH에서 또 다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제2의 한미약품이 뭐가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NH투자증권에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대한 쪽을 내보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읽으라는 거야? 뭐야 저거?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한 81페이지 정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B2B 현황, R&D B2B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다 읽었어요? 아니, 다 못 읽고 이 부분만 딱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거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B2B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의 전략적 제휴 사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거 잘 돼 있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정리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아. 이거를 그러면 우리 그 네이버인가? 거기서 한국경제 컨센서스, 한경 컨센서스에서 들어가서 보셔갖고 NH의 100페이지짜리인데 보실 만한 분은 여기 1750분 중에 다 보실 분이 워낙 많은 시간, 1000분 이상 보시겠으나 혹시 시간이 안 되신 분은 81페이지? 81페이지, 2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예. 이런 방송은 최고의 방송이네. 예? 즉 거의 최고의 방송이야. 그걸 딱 책 두 장, 그 많은 것 중에 2페이지를 딱 찍어 주셨잖아.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이거 한경 컨센서스를 보면 되죠. 한경 컨센서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들어가서요. 레포트 보실 때는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경, 한국경제 한경, 그리고 한국말로 컨센서스 치시면 됩니다. 한경 컨센서스 들어가서 종목 검색하시면 되는데 NH에서 파일 제목 이름 뭐예요? 파일 제목이요? 파일 제목은 제약 바이오 산업 2016년 바이오 시밀러 테마 및 R&D 수익 창출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이가 처먹으니까 요거 제목이 길어. 처먹으니까 안 보이네. 요거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방송 최고네. 2016 바이오시밀러 테마 및 R&D 수익 창출 전망이다. 근데 100페이지짜리지만 2페이지만 읽으면 된다. 정말 최고의 방송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